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시바이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전에 앞서서 비트코인 움직임을 좀 볼 겁니다. 오늘은 좀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좀 실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또 저도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바이누가 0.02721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비해서 다시 좀 회복을 하나 싶더니 이번 구간까지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다진 이후에나 제대로 된 반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무빙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0.025 이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가능한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비트코인도 계속 행보를 하는 것 같으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1%가 빠지면 알트코인들은 10% 이상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1% 가까이 또는 1% 넘게 빠지게 되면은 알트코인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자, 한 번만 삐끗해도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알트코인 보유자분들 특히 불장을 기다려도 불장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공포 모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장이 오긴 오는 거냐? 자, 이러시면서 시장을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장을 빠져나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최근 2-3개월 이내 가상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몇 년 전부터 이 가상시장을 몇 년 전부터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은 좀 무덤덤하십니다. 자, 이런 사이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빠지면 여기 주인함 보시면 입금량 증가 이런 거 보이시죠? 몇 번의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좀 담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담았다. 최근에 좀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상화폐 시장이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잠깐 좀 큰 폭으로 한번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좀 사야 되니까 이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흔히 말해 고인물들, 이 불장 사이클이 보통 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죠. 비트코인 반광기에 맞춰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사이클을 최소 한 번 이상, 2번, 3번 경험하신 분들 특징이 이렇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믿지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 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또 모아가는 겁니다. 자, 아마 불장 초입이다 또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가격이 저가겠거니 하고 흔히 말해 몰빵하셨던 분들은 현금이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솔라나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 민코인 섹터들, 솔라나들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불장이 되면 웬만한 건 다 올라간다. 좋은 건 더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좀 편안하게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략 자산화를 계속해서 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관련 청문회가 열렸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미국 재무부라든지 미국 정부 자체가 친암호화폐 성향이기 때문에 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축 자산화가 채택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는 국가나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가격이 왜 이럴까? 자,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확실히 온 건 아니죠. 확실시 돼가고는 있는데 확실히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갈 거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반응이 정말 다르죠.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숙제만 해도 숙제도 당일치기 하잖아요. 바로 전날. 우리가 뻔히 정해진 날짜에 시험 본다는 거를 알아도 미리미리 공부하면 분명히 좋다는 걸 알아도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미루다가 며칠 전에
부랴부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또 뭐 당일치기 하고 밤새고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도 자 이렇게 되는 청사진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그런 기미들 그런 객관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야 그때 가서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어쨌든 그렇게 염원하던 자 USDT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00K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자 지루한 행보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제는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나스닥에 비트코인 전용 금융 서비스 기업이죠. 폴드라는 기업이고요. 나스닥에 이제 상장 예정인데 이 상장 일정을 조금 잘못 잡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폴드. 자, 뭐 접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폴드가 폴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폴드 입장에서도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시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상장하겠다. 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 부분은 폴드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FTX 1차 상환. 자, 오늘 FTX 이 소액 채권자에 대한 배상이 시작되었죠.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FTX 사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아 이제 망했다 그냥 버린 셈 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상이 거의 100% 가까운 배상이 시작이 되면서 자 이 돈으로 꽁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자 고위험 이 상품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뭐 없어질 뻔했던 돈 이걸로 좀 크게 한번 키워보자.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잖아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받고 또 이 돈 받은 거를 또 처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일단 FTX발 유동성에 대한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수요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불투명해졌죠. 자, 지금 동결 상황인데요. 2024년에 최소한 2025년에는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가상화폐 시장 또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관세 부분도 있고 아무튼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시장을 누르는 그런 압박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종전이 된다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오면서 지금 금 쪽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상황이 좀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인 금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이 금에 쏠렸던 이런 자금들 위험 자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호재로 당연히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제 관점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자, 갑작스러운 뭐 이슈나 호재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잠깐 꺼졌다가 또는 잠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자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울기가 상승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수렴해 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시바이누 관련된 뉴스거리가 많이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단기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오히려 많이 남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은 이 사이클을 몇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입문하거나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자 이렇게 시장의 흔들림, 자 이런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은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고요. 자 이런 공포심, 이런 시장의 흔들림을 의연하게 이겨내시는 분들만이 결국은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만 돈을 버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 자, 이렇게 코인 한번 해볼까라고 들어왔다가 나가시면서 아, 코인에서 망했어. 코인은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보지 못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거나 뭐 중도 퇴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코인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아이 그래 안 하길 잘했어. 역시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돼서 분명히 이 사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자, 우리가 선구자 내지 기득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좋다고 그러고 모두가 다 투자를 한다면 자, 우리가 먹을 게 없겠죠. 아니면 우리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쌍바닥을 연출을 해줘야 그나마 이제 조정이 끝나고 반등할 기미가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정도의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0.2 이 선 안에서 좀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불장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인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섹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저앉는다 이러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기가 옵니다. 뭐 경쟁 관계에 있는 섹터가 뭐 주저앉았다 해서 다른 섹터가 올라가는 구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서로 경쟁하는 코인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밈코인이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좋았다가 안 좋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트럼프 때문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오피셜 트럼프를 비롯해서 솔라나가 최고가를 한번 찍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오피셜 트럼프도 꺾이고 자, 러거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솔라나의 신뢰도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웠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리브라, 자,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게 생겼죠. 이미 관계자들은 자, 가격이 막 올랐을 때 팔아서 이제 일명 먹튀를 한 상태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이 가격이 거의 뭐 0에 수렴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문제들 흔히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자, 러그풀 쉽게 말씀드리면 자, 양탄자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탁 잡아당기면 자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개발, 뭐 사업 진행 이렇게 할 것처럼 쭉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돈을 모았다가 갑작스럽게 자,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중단했을 때 피해를 많이 입겠죠, 투자자들이. 자, 이런 거를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안 좋고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바이누는 자, 밈코인인데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이더리움. 자, 오피셜 트럼프를 비롯해서 최근에 등장했던 여러 코인들이 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아무튼 더 좀 선을 그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바이누 지금 민코인 자체도 안 좋지만 시바이누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고 했죠. 민코인은 앞으로 더 규제를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없어질 거고요. 예전만큼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까다로워질 거고요. 하지만 시바이누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유틸리티성을 장착하고 진화해 나갔죠. 진화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시바이누는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고요. 살아남는다면 자, 이 가치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갑자기 예고 없이 펌핑이 나옵니다. 그것도 수직과 가까운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갑자기 푹 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튀기 때문에 지금 미리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 매수를 해놓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0.025 이하라고 말씀드렸다가 지금 0.028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0.025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할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으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결코 나중에
0.025 이 가격 이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근 저희 트레이더 제이님 감기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든 와중에도 영상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